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사회문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우리 사회문제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오늘 이제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면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마주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이 코로나19 감염이 또 위험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이제 사회문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있습니다. 자, 벌써 13주차가 되었네요. 이제 다음 주 1시간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사회문제론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한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회문제론의 개념, 사회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했고요. 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 접근 방식, 이렇게 총론적인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고요. 개별, 그 대상별로, 또 계층별로, 또 어떤 문제별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아동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뭐 청소년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노인 문제 살펴봤습니다. 또 가족 문제를 살펴봤고요. 또 우리 빈곤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자살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장애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장애인과 별 관계를 안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있는 한해는 우리가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분야의 어떤 사회 문제, 또 사회 이슈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 문제, 이게 파트 4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업을 할 제목은 장애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내용은요, 장애와 사회 문제, 장애와 사회 문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주요 용어와 논의,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주요 장애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중요한 이제 다섯 번째는 장애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요. 장애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아주 가장 취약한 층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에서 제가 누누이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를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렸죠. 첫 번째가 아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노인이 취약계층입니다. 세 번째, 이 장애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여성이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아주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면 아동, 노인, 장애인을 우리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들의 공통점은요, 일단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또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동, 노인, 장애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노인, 장애인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들이 되겠죠. 또 이들에게는 소득이 없어요. 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동이 뭐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노인이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소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노인, 아동,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약한 층에 속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 장애인 그런 부분들은, 이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되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복지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의 관심 대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사회 문제 예로 우리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장애인 고용 문제예요.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장애인 고용 문제, 이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고용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고용 문제, 이게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고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빈곤 문제가 대두가 돼요. 빈곤. 장애인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장애인들이 어디 이동을 하고 어디 건물이나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죠. 이런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이것이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 고용 문제, 또 장애인 빈곤 문제, 또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용어 중에서요, 우리가 장애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 장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장애의 개념. 이 장애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각 국가마다, 각 사회마다 이 장애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요.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요, 이 장애의 개념을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장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 손의 기능, 뭐 다리의 기능, 또 뭐 눈의 기능, 뭐 귀의 기능, 이런 기능이 어떤 신체적인 기능, 또 정신적인 그런 기능이 일시적으로, 잠시, 뭐 순간적으로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뇌의 기능, 뭐 손의 기능, 뭐 신장의 기능, 뭐 다리의 기능,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기능이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 이것을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장애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우리가 장애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손상이 오는 거예요. 또는 그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을 제약을 하는 거죠. 또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장애인이다, 장애다,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크게 제약을 받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장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장애는 크게 있잖아요. 신체적 장애가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적 장애가 있죠. 뇌가 발달을 하지 못하든가 뇌가 정지가 됐다든가 또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또 말을 못한다든가 또 듣는 것을 못 듣는다든가 뭐 이런 거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신체적인 거. 또 팔이 없다든가 또 팔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또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리가 마비가 됐다든가 또 다리가 뭐 절단이 됐다든가 뭐 이런 장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가 정확한 그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등에서 조합하면 장애의 정의는 우리 책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크게 제약을 받는 상태를 우리가 장애다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장애의 분류예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1980년도에 분류를, 장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가 손상이에요, 손상. 자,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이 없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손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980년도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게 손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장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능력장애예요. 능력장애. 이 능력장애는 인간에게 정상적이라고 인식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능력이 제약되거나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능력장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발휘를 하죠.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능력이 제약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장애다라고 WHO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회적 분리예요. 이 사회적 분리는 개인에게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거나 막는 불리함.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장애로 인해서 제약하거나 막는 그 불리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분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1980년도에 장애를 분류하기를 이렇게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분리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 안에 들어가면 이것을 장애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능력장애라든가 사회적 분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WHO에서는요, 1980년도에 이렇게 장애를 분류했다가 그 이후에 새롭게 장애를 분류를 했어요. 이 손상, 첫 번째 손상은요, 신체적 기능이나 신체의 구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손상이라는 개념으로 장애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1980년도에 분류한 내용과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 손상을 입었을 때 신체적 어떤 팔이 없다든가 잘렸다든가 제대로 마비가 돼가지고 활동을 못한다든가 다리가 마비가 됐다든가 뭐 이런 신체적 기능이나 어떤 신체 구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손상이다라고 WHO에서는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동의 제약이에요. 활동의 제약은 일하거나 행동할 경우 개인이 부딪히는 어려움, 이것을 장애다라고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80년도에 분류한 내용보다는 조금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하는 경우에 개인이 부딪히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장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리가 없거나 다리가 절단이 돼서 어떤 장애를 겪는다. 그러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이 활동 제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활동 제약을 우리가 장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참여 제약이에요. 참여 제약. 생활에 참여할 경우에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 이것을 장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WTO에서 1980년도 그 이후에 새롭게 분류한 장애 분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활에 참여할 경우, 뭐 노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든가 또 뭐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뭐 교제를 나눈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장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TO에서 장애를 분류를 하기를 손상, 활동 제약, 참여 제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정리를 하면요, 장애라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사회의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회 환경에 적응을 할 때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애인 그러면 이 장애를 겪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류한 장애 분류, 손상이라든가 활동 제약이라든가 참여 제약 이런 정의 또 이런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겪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뭐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활동의 제약이라든가 참여의 제약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은 우리가 장애인을 정의를 할 때 이 장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협의의 좁은 의미의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넓은 의미에서 어떤 활동의 제약, 참여의 제약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다. 정상인이 아니다. 뭐 정상인과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비장애인이라는 것은 실제 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장애를 겪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안일 비자를 써서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천성 장애인과 후천성 장애인을 이렇게 나눌 때 선천성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후천성 장애인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장애를 겪게 되는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한 95% 정도가 좀 짧게 말하면 한 90% 이상이 후천성 장애인이에요. 요즘은 거의 장애인들이 선천성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 거의 한 95%가 후천성 장애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후천성 장애인들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후천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 장애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애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장애도 있지만 어떤 활동 제약이나 참여 제약 이런 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요. 장애를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라도 지금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 또는 우리 사회인들이 행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우리 기본 용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이에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모든 장애인에게 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동의 인권 있죠? 노인의 인권이 있어요. 또 장애인의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인권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아동의 인권, 노인의 인권, 그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유엔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합심해서 이 인권을 보장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 권리 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장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우리 장애인 문제, 우리 장애인 고용 문제, 또 장애인 빈곤 문제, 또 장애인 접근성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장애인 고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장애인이 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빈곤을 계속해서 겪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아웃사이더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회의 중심 부분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집에서 운둔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접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회생활을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죠. 이 장애인들이 사회에 자꾸만 참여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자리가 잘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장애인 고용, 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거, 이것이 우리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고용에 고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장애인 고용의 걸림돌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장애인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비장애인을 채용하는 것과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장애인을 채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사무기기도 보완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비장애인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때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어떤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지 장애인을 고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서 교육이나 훈련 영역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많이 있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있어서도 장애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떤 직업 훈련에 대한 영역에서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고용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요,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근무 환경은 일반 근로자가 일하는 근무 환경보다 더 불리하기 때문에 고용의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사무기기라든가 어떤 이동 통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1번, 2번, 3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일반 기업체라든가 일반 노동 현장에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장애인이 고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장애인 빈곤과 관련된 용어예요. 자, 장애와 빈곤이에요. 장애는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장애인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가 약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애인들은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비장애인 같은 경우도 뭐 고용이 안 되고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 장애인들은 원천적으로 이 고용 시장에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소득이 감소가 되고 소득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자, 장애인 빈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에게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이 한 5가지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애인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고 또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도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빈곤 상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 장애인들은요, 하여튼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가족 중에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그 장애인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런 부모님이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를 갖는 것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장애인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장애인들의 빈곤이 오게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장애인 고용 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이 고용이 안 되는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받아서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장애인들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장애인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죠.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욕구가 있죠. 기본적인 욕구. 뭐 매슬로의 그 욕구 5단계를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해요. 뭐 이동을 하는데 뭐 휠체어가 필요하고 목발이 필요하고 비장애인들이 필요하지 않은 자원들까지도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죠. 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축을 하고 또 이동수단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 또 뭐 차량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휠체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목발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장애 보장 기구를 장만을 하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이 없거나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 이럴 경우에 우리 장애인이 굉장히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뭐 소득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뭐 장애 수당을 준다든가 장애 연금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장애 수당이나 장애 연금 같은 경우,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겨우겨우 이제 연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뭐 요 정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우리 장애인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동의 빈곤도 있지만 또 노인의 빈곤 있지만 우리 장애인의 빈곤도 상당히 참 심각한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장애인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지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보장제도의 취약, 그 다음에 차별과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은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우리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성의 개념이에요. 자,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 가구, 서비스, 시설 등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접근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물품을 가져가야 돼요. 어떤 기구, 또 서비스, 시설, 어떤 건물에 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또 건물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이나 기구, 서비스, 시설 등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죠. 어떤 이동의 제약을 받게 되죠. 참여의 제약을 받게 돼요. 왜냐? 그 물품이나 기구나 서비스, 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상당히 제약을 느끼고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접근성에 대한 걸림돌은요. 접근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도로 많이 보시잖아요. 도로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할 때 노란 선으로 이렇게 쭉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횡단보도에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박아놨어요. 말뚝을 박아놨죠. 말뚝을 딱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엄청난 지뢰가 되는 거죠. 지뢰밭이 되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은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많이 강화돼 가지고요. 이 건물 안에서도 이제 휠체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이 아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뭐 경사지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접근을 하는데 그 건물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접근을 하는데 많은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접근성의 문제는 굉장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접근성의 형태로서는요, 직접적인 접근성이 있고요, 또 간접적인 접근성이 있어요. 예, 직접적인 접근성이라는 것은 물품, 기구, 서비스, 시설 등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직접적인 접근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간접적인 접근성은 보조기술을 사용해서 물품, 기구, 서비스,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간접적인 접근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간접적인 접근 방법을 강구를 해서요, 어떤 보조기술, 이런 보조기술을 잘 준비를 해서 이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장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이제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장애인 빈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장애인 접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